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4월 13일이고요. 영어로는 2015년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그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금이라고 했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양금인 경금이 땅속에서 금방 캐는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다라고 하면 그 강철 무쇠를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 요 신금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금은 원철이기 때문에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신금은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와 같은 보석, 주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활을 봐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신금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불구덩이 속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리 화가 많아진 것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서 뭘 해주면 좋다?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단 임수를 쥐어서 신금을 단련할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시키게 되고요. 또는 심한 경우 토다 매금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를 용신을 쓰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갖다 탁수로 만들게 되거나 또는 임수를 파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원령 자체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은 진토는 술토라든가 술토나 미토와 달리 진토는 습토가 되죠. 습토라야지만 생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를 생할 수 있는 지지토는 축토와 지금의 진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겠고, 미토라든가 또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마른 땅,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신금 자체가 원령의 통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토인 어머니 인성의 달을 생해주게 되니 이를 갖다가 모왕 자상이라고 해서 일간 신금도 약하지 않고 인성인 어머니도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신금 자체가 세력을 얻었으니 뭘 해줘야 된다?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게 되면은 신금을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서 토가 왕한 계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 토가 신금을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예를 들면 결혼 예물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먼지가 쌓이고 심한 경우에는 녹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금되는 것이고, 토다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닷가 가가지고 반지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저 모래속에 이제 박혀버리게 되면 토다매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신금을 토다매금하는 것이고 임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오금하는 것이고 기토를 타김입니다. 기토타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 진월이 되어서 임수 쓰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임수가 더럽혀지거나 매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토가 신금을 더럽히는 것,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진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냐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한 개념은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는 다른 말로 왕상휴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 왕상휴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일간의
왕세가 되겠습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왕한 세력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식상, 재성, 관성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것이니 인성이라든가 비경 겁재를 위주로 용신을 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에서 나오는 용신의 개념을 억부용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어떤 개념,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이 너무 더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에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이 조후용신 또는 조후용신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억부용신법하고 조후용신법이 가장 대표적인 용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양토를 봤죠. 양대 양의 관계, 토와 수의 관계는 토극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진토가 일간인 임수인 나를 극한다라고 부적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나를 극한다. 관성이 될 것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극의 관계이지만, 이 상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극해서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생 또는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수로서의 활용도가 커지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들여야지만 토가 마르지 않고, 또 물을 받아들여서 윤택해져야지만 토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봤을 때 서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부부 관계라고 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흔히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작용,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되면은 질병이라든가 적이라든가 또는 적군 같은 개념으로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또는 뭐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극해하는 일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되고요.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의 개념이 좋은 것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편관은 치우친관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병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흑백 논리로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일간은 정관을 좋아할 수도 있고 편관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관성이 좋으냐가 나눠져야지, 그냥 일간을 도외시 해놓고 정편관 나눠놓고 정관 좋고 편관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죠.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 양수가 양토를 받죠. 또는 반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늘 음양이 부조화 맞지 않죠. 이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 격이 될 수도 있고 칠살격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죠. 진수중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진월이면 뭐다, 여기가 고지가 된다. 그래서 임수가 땅속에 묻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월령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진토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술토하고 진토하고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술토는 통근이 안 되지만 진토는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격을 논할 때 또 월령에 있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무토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수가 음목을 받고 수생목의 관계가 되죠. 이거는 상관 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겁재격이냐, 이건 투출돼도 크게 의미는 격을 잡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칠살 편관격 두 가지 격국을 논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 편관칠살격에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니 살중 신경한 구조 또는 신약 살왕한 구조가 돼서 일간을 저게 관사를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원령이 통근하고 토가 관살이 왕하니 이때는 인성을 먼저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이렇게 치용을 해서 간목 중에서 목국토 관살을 갖다가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간목은 보다 식신이죠. 식신으로서 살을 제한다. 식신 제살의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임수가 진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발수원이라고 하죠.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진월의 임수가 간목으로서는 이 토를 제해서 식신 제사를 하고 경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약간 임수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월지 있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을목은 상관이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해서 이거는 상관격이 되고,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진중에 본기인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칠살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월의 임수가 신약입니다. 토왕절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진은 수의 고지이긴 하지만 임수 자체가 진에 통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을 갖추고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연간에 있는 을목하고 월간의 경금하고 서로 탐합이 됩니다. 이거는 합해서 을경합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기 때문에 경금은 수를 생하지 못한다. 탐합 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을목도 경금하고 합하느라고 토를 극하지 못한다. 이거를 탐합 망극이라고 하죠. 망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없어지는, 이것이 원격되어 있으면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은 수를 생할 수 있고 목은 토를 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원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경합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을경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을경합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해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여서 용도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 사화가 있죠. 물론 사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는 진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질 때 사주가 좀 음습해지는 것을 좀 이렇게 양의 기운으로서 조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긴 한데, 임수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는 화가 많아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임자일주가 되는 것이고, 진하고 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본시 신자진 수국이 되겠죠. 물론 신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가 신시였더라고 하면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죠. 뭐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임수가 자에 신에 이렇게 자에 진의 뿌리를 얻게 되면 이건 임수일간 자체가 일단은 신왕사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본시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하고 관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였지만, 이거는 격이 이제 변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왕사주로 보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 다시 조후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진합에 일간 임수가 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시 생시에서 자수 양해를 또 보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임수가 극왕해지는 그런 점이 되죠. 화가 오히려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진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제하기는 자진합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무토는 어거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힘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양기가 들어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거나 또는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다 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신왕합니다. 역시나 사중에 있는 무토 또는 사중에 있는 병화를 지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중에 경금이 이제 이렇게 투출하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쓰기는 그렇게 크게 용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이라도 역시나 화토운이라든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진합되지만 자축합이 되는데, 자축은 우리가 쉽게 봤을 때 합토라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자축은 천간에 금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가 있고 금이 있기 때문에 자축합 토로 보기보다는 수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토로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주 자체가 음습해지죠. 사축합 토로 보든 자축합 수로 보든 사화 하나 빼고는 다 음습한 글자들이죠. 금수가 음습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술시 같은 경우는 이때는 경금이 다시 임수를 생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역시나 자진합의 임수가 왕하고 경금이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중에 있는 무토는 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술중에 있는 무토로서는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수 있고, 사중에 있는 병화로 이거를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제방이 돼 있지 않는 것이나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다시 화살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또한 역시 운은 금수 운 쪽보다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술토하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금수 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또 다시 투출되어 있죠. 당연히 이것도 일간이 수가 왕합니다. 이때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는 조후를 하고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한다.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목으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요걸로 사중에 있는 병화로 조후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화운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모대운 때 이렇게 좌우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 계묘시는 화가 좀 부족한 사주, 을사시 같은 경우는 역시 사화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화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명인 경우에는 좌우충이 이모대원 때는 좌우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병호시가 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좌우충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병호시가 좋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전하죠. 진중이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격은 어떤 격? 그렇죠. 평관격 또는 칠살격에 수가 왕하니까 이거는 뭐 토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수가 더 왕합니다. 금도 또 하나 있고요. 물론 합이 돼서 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노는 애라도 걔는 어느 순간은 또 우리 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사중 있는 벽으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화토운이라든가 목화운으로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요시 뭐 유금도 어차피 수를 생하는 거고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 어렵죠. 오히려 기토 타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요시가 될 바에 차라리 무신시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